네, 안녕하세요. 이승민입니다. 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주제 중에 하나를 가져왔는데요. 바로 이제 약을 끊는 것에 대한 그런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약을 끊는 문제를 상당히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고 또 걱정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싶은데 이 받지를 못하는 많은 분들을 보면 정신과 약을 먹으면은 한번 먹으면 계속 먹어야 된다는 그런 얘기가 있어서 약을 못 끊을 것 같아서 이제 약을 먹지를 못한다. 치료를 못 받는다. 그런 얘기들도 상당히 많이 하세요. 그래서 약을 끊는다는 게 어떤 치료를 받아야 되는 분들을 치료를 받게 만드는 데 있어서도 상당히 걸림돌이 되는 부분이 많고, 그리고 지금 치료를 하고 계시는 분들도 이 약을 어떻게 끊어야 되는지, 끊고 싶은데 언제 끊어야 될지, 과연 끊기는 할 수 있는 건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도움되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제가 먼저 전제 조건으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정신과 치료도 분명히 약을 끊기 위해서 치료를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평생 약을 먹기 위해서 치료하는 경우는 절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걱정하는 것처럼 이거 약 먹으면 언제 끊지?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저도 환자분들 병원에 오시면 항상 얘기하는 게, 끊기 위해서 우리가 치료를 한다는 거죠. 세상에는 그런데 평생 먹어야 된다 이렇게 치료하는 것도 상당히 많거든요. 가령 내과에서 고혈압이나 당뇨 같은 것들은 평생 약을 먹어야 된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우리가 건강을 관리하기 위해서 평생 동안 약을 먹어야 되는 그런 질환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에 비하면 정신과 치료는 대부분 약을 줄이고 끊을 수 있다는 점에서는 그런 내과적인 치료하고는 좀 다른 부분을 차지한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꼭 아셔야 될 것은, 모든 치료는 중단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특히 나이가 젊은 분들 같은 경우에는 더 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한 7, 80대 노인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걸 약을 먹고 불안함도 줄어들고 기분도 낫고 잠도 잘 자고 하면 굳이 약을 끊으려고 하지 마시고, 나중에 돌아가시거나 또 이렇게 할 때까지는 그냥 편하게 약을 드시라고 얘기는 합니다. 그거는 그분들의 입장에서는 당연한 거죠. 근데 20대, 3, 40대 이런 분들이 그런 우울증 치료라든지 약을 평생 먹기는 어려운 거잖아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이 치료를 시작하실 때는 약은 분명히 끊기 위해서 치료를 시작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질환의 차이도 이제 염두를 둘 수가 있는데, 예전에는 저희가 정신과에서 특히 어떤 우울증이나 어떤 공황장애가 요즘은 많지만, 예전에는 조현병이라든지 조울증 같은 이제 그런 질환들이 많았었죠. 요즘도 그런 문제로 병원을 많이 방문하시기도 하시는데요. 조현병이라든지 조울증 같은 경우에는 되게 심해지면은 입원을 해야 되는 경우가 생기고, 이게 한번 재발하면은 또 증상을 가라앉히는데 많은 노력과 시간이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조현병이나 심한 조울증, 우울증 같은 경우는 우리가 예방적으로 계속 약을 먹으면서 나빠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래서 아주 오랫동안 약을 먹게 되는 경우가 많은 거죠. 근데 이제 요즘 병원을 방문하시는 분들 보면은 어떤 우울증이나 공황장애나 아니면 기타 불안장애 이런 부분들로 병원을 방문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런 치료들은 우리가 충분히 약을 써서 좋아지면은 약을 줄이고 끊을 수 있는 질환들이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어떤 문제로, 어떤 진단으로 치료를 하고 있느냐도 약을 끊는 데 있어서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작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 처음에 약물 치료를 시작할 때 환자분들한테 그렇게 말씀을 많이 드려요. 약을 먹고 치료를 하는 것은 마치 이렇게 등산을 하는 것과 비슷하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등산을 하면 이렇게 산을 올라가죠. 그 다음에 정상에 가면은 능선을 이렇게 걷고요. 그 다음에는 볼 거 다 봤으면 내려오는 거죠. 하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신과에서 약물 치료를 하는 것도 그런 과정과 비슷하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다시 말해서 이렇게 산을 올라가는 것은 우리가 약을 소량으로 시작해서 천천히 증량을 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정신과 약물이 처음부터 확 쓸 수는 없기 때문에 소량으로 시작해서 천천히 증량을 하는 게 마치 등산을 올라가는 것과 같고, 그 다음에 어떤 용량에 다다라서 충분히 효과가 나타나고 이 정도로는 괜찮겠다 생각이 되면 그 용량을 유지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건 등산으로 치면 정상에서 능선을 걷는 것과
같을 겁니다. 그리고 당신은 이제 충분히 좋아져서 약을 줄여서 끊어도 괜찮겠다 싶으면 약을 점점 줄여서 끊는 것까지 가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등산에서 하산하는 것과 똑같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신과 약물 치료는 이렇게 등산하는 것과 거의 비슷한 거죠. 근데 좀 긴 거리에 등산을 할 수도 있을 거고 또 짧은 거리에 등산을 할 수도 있을 거기 때문에 어떤 과정을 밟을지는 사람마다 좀 다르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약물 치료를 하면서 언제 정도의 약을 끊을 수가 있느냐, 그래서 환자분들이 많이 질문하죠. 저는 언제 약을 끊으면 될까요? 6개월 뒤, 1년 뒤, 아니면 10년 뒤? 사실 이거에 대한 어떤 적당한 기준은 특별히 얘기를 하기가 힘듭니다. 아까 얘기했다시피 환자분 각각의 증상과 진단과 경로가 있는 거기 때문에 빨리 좋아지는 분들은 당연히 빨리 약을 끊을 것이고 천천히 늦게 좋아지는 분들은 또 그만큼 길이가 길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이것은 사실 케이스 바이 케이스다. 그래서 딱 뭐 몇 개월 뒤에 끊는다, 몇 년 뒤에 끊는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다는 것을 일단 여러분들이 좀 아셔야 되겠고요. 저는 약을 끊을 때 항상 환자분들한테 그런 질문을 합니다. 당신이 지금 약을 줄여서 끊어도 재발하지 않고 잘 지낼 자신이 있습니까? 예. 사실 그 질문이 되게 중요한 질문이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약을 줄여서 끊는 것을 일단 환자분들에게 한번 의향을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내가 지금 너무 잘 지내고 있어서 약을 줄여서 끊어도 괜찮겠다. 그러면, 그럼 끊어봅시다. 이렇게 가는 건데, 어떤 분들은 그거를 되게 찝찝해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거죠. 예전에도 자주 재발을 했거나 아직도 내가 아주 깨끗하지는 못하는 상태다. 약간의 어떤 불안 증세나 우울이나 어떤 증세가 남아있는 상태인데 약을 끊어버리면 더 심해질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에는 일단 좀 더 지속하면서 나중에 끊을 수 있는 시기를 보는 거죠. 그래서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내가 약을 끊어도 되는 상태인지 안 되는 상태인지에 대해서 어느 정도 감을 많이 잡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그런 질문을 꼭 한번 해보는 편이고, 저도 생각했을 때, 그리고 환자분도 생각했을 때 끊어도 충분히 되겠다고 생각이 되면 그때 이제 중단을 하게 되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항상 진료할 때 항상 모든 환자분들은 약을 끊기를 원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질문을 하는 편이지만, 생각보다 또 그러지 않은 환자분들도 많이 계세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아니 내가 이렇게 약을 먹으면서 잘 지내고 있는데 굳이 약을 왜 끊어야 되죠?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계시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약을 끊으면은 또 불안하기 때문에 계속 약을 먹게 되는 분도 계십니다. 그래서 모든 분들이 약을 끊기를 원하는 건 아니고 각자의 의향이나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존중해서 아무래도 결정을 하게 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약을 끊는 것에 대해서는 어떤 나의 상태를 잘 아는 의사와의 어떤 지속적인 관계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대학병원 같은 데서는 아무래도 약을 끊기가 좀 어렵게 되는 이유가, 여러분들 대학병원 가보시면 진료 시간이 되게 짧죠. 하루에도 수백 명씩 환자를 봐야 되기 때문에 한 30초, 1분, 2분 이렇게 면담하고 나오게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약도 2개월, 3개월치 처방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면은 대학병원에서 항상 같은 교수님을 볼 수도 있겠지만은 또 레지던트라든지 다른 의사를 보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런 사람들은 그 본인의 상태를 잘 알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약을 끊자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약을 똑같이 처방하면서 똑같이 좋은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치료를 하는 것이지, 그런 치료 세팅에서는 약을 끊기가 쉽지가 않은 거죠. 그래서 이제 저희 병원에 오시는 분도 공황장애나 이런 걸로 대학병원에서 5년, 10년, 20년 이렇게 치료하다가 이사를 오거나 어떤 지리적 문제상 오게 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생깁니다. 그러면은 저도 그냥 이제 오랫동안 드셨으니까 괜찮으면 약 줄이고 끊어보죠 하면서 실제로 이렇게 대학병원에서 병원을 몇십 년 다니다가 저희 병원에 와서 약을 끊게 되는 경우도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그런 세팅에서는 이제 약을 끊기가 좀 어렵겠고, 어떤 의사가 본인의 상태를 지속적으로 잘 관찰해왔고 나의 상태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고 이런 상황이 되어야 같이 얘기를 해서 약을 끊는 것이 아무래도 더 용이하겠죠. 그래서 좀 지속적으로 나의 상태를 잘 알고 있는 전문의와 그런 약을 끊는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상의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의사가 당신의 상태를 대우 잘 알고 있는 거기 때문에 나는 내가 생각할 때 약 줄여서 끊어도 괜찮을 것 같은데
의사분은 또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수 있어요. 내가 생각할 때는 당신이 아직 이런 증상에 남아있고 이런 것들은 약을 끊으면 심해질 것 같기 때문에 일단 좀 더 유지를 해봅시다.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니까. 그렇게 되면 약을 좀 더 드시는 게 좋겠고, 만약에 나는 아직 끊으면 안 될 것 같은데 의사는 당신 많이 좋아져서 끊어도 괜찮을 것 같다. 이러면 또 충분히 상의를 해볼 수 있겠죠. 그래서 스무드하게 약을 끊는 것은 나의 의견과 의사의 의견이 서로 잘 일치가 되어서 서로 이렇게 어그리가 되면 그때부터 약을 줄여서 우리가 하산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과정이 가장 매끄럽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오래된 환자분들에게는 약을 줄여서 당신이 끊어 못 들 것 같아요. 이런 질문을 하지만은 이제 의사분들마다 그런 것들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약을 끊기를 원하는 지금 경우가 있다고 하면 그 담당 주치의에게 내가 지금 약을 줄여서 끊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라는 그런 질문을 한번 해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그 담당 의사 선생님이 또 당신의 어떤 상태에 대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겠죠. 그래서 이제 앞으로 어떤 스케줄로 한번 끊어보자.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어떤 의사분들은 그냥 내가 좋아지면 알아서 당신 한번 약 줄여서 끊어봅시다.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지 않는 의사분도 많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약을 끊기를 원한다면 일단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허심탄회하게 이제 담당 주치의와 상의를 해서 그런 부분을 앞으로 어떻게 전개해 나갈지 같이 얘기를 해보시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감기 치료할 때는 뭐 감기가 좀 낫고 이러면은 그냥 병원 안 가버리고 약 끊어버리고 마는 거잖아요. 그런데 아까 제가 약에서도 이 하산하는 것처럼 줄여서 끊는다는 게 상당히 중요한 것이 그렇게 해야지만 나중에 어떤 재발의 가능성이나 이런 것들을 낮출 수 있는 거거든요. 당신이 많이 지금 좋아져서 당장 약을 끊어버려도 이 하산의 과정을 생략해서 바로 약을 끊어버려도 당장은 문제가 없을지 모르겠지만 나중에 그런 것들이 다시 재발할 가능성은 그만큼 더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약을 줄여서 끊는다고 절대 재발이 안 되는 거는 아닙니다. 재발은 항상 될 수 있는 거니까. 하지만 갑자기 끊는 것보다는 서서히 줄여서 끊고 하는 것이 그런 가능성을 훨씬 낮추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약을 끊기를 원한다면 일단 담당 주치의와 상의를 해서 내 상태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고 좀 하산하는 과정을 천천히 하면서 여유 있게 끊어볼 것을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그래서 정신과 치료에 대한 거부감을 없애기 위해서는 이렇게 약을 평생 먹어야 된다라는 어떤 선입견이 사라지는 것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약은 끊기 위해서 치료를 하는 것이지 평생 먹기 위해서 치료하는 것은 없습니다라는 것을 오늘 여러분들이 꼭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고, 내가 충분히 좋아지고 투약에 대한 의존 없이도 좋아질 수 있는 시점이 되면 언제든지 약을 줄여서 끊을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담당 주치의와 허물없는 상담을 통해서 그런 과정을 밟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